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찰 현직에 있을 때 경찰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까지 경찰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부 면접위원 인력풀에 속해 있었어요. 그 인력풀에 속해 있으면서 인사계에서 이제 요청이 오면 면접위원으로 참석을 하고는 했었는데 그때 겪었던 경험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경찰 공채 절차에서 면접은 어느 시기에 시행이 됩니까? 면접은 일단 순경 채용 시험 때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합니다. 필기 시험에서 통과를 하고 나서 몇 배수를 뽑는지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기 시험, 체력, 면접을 점수를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혹시 체력 시험하고 면접 시험에 따라서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나요? 그 점수는 필기랑 체력 시험은 자기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몇 점을 받았는지는 대략 계산이 돼요. 그런데 면접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는 추측만 할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 체력, 면접 점수를 다 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일단 제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경험에 따르면 면접위원들이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제일 낮은 점수를 주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면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날 당일에 나온 질문이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면접장 문을 타고 들어가거나 뭐 특별히 뭐 버릇 없거나 뭐 개념이 없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면접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은 면접위원들이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으로 뭐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기나 체력에서 그 점수를 만회를 하려면 최대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면접 구성이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집단 면접이 폐지되고 개별 면접만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집단 면접을 봤었는데 집단 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일단 4명이고 지원자들이 그때 6명인가 8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4명은 2명이 일단은 교수님들이세요. 경찰 관련된 학과 아니면 행정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2명은 지도경찰청 내에 면접위원분들 주로 경감이나 경정급 분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경감으로서 내부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특별 임무가 있었는데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커다란 시계가 있고 답변을 할 때 타이머를 재게 돼 있어요. 우리 TV 토론 프로그램처럼 그거를 면접자가 준비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답변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카운트를 누르고 끝나면 시계를 종료하고 그런 특별 임무를 맡아서 굉장히 집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타이머 안에 뭐 예를 들어 더 빨리 끝내면 뭐 점수를 더 준다든가 뭐 넘어가면 점수 깎인다든가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네. 그런 거는 없고 시작을 하기 전에 공통 질문을 똑같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AI 시대의 경찰의 대응 방향 이런 거라든지 이런 질문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지원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는데 준비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카운트를 시작을 했었고 특별히 빨리 끝난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답변을 시간 내에 못 마치게 되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을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예를 들기가 어려운 게 저도 그때 뭔가 참신한 답변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같은 교재를 참고를 하는 건지 거의 다 비슷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 후반부에 가니까 저 지원자는 또 저 답변을 하는구나 키워드만 들어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면접 교재를 본다고 하더라도 질문은 참고를 하시되 답변은 그거를 그대로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연구를 통해서 참신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신한 답변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면접이 끝나고 나면 위원들끼리 공통적으로 이 지원자 어땠어? 라고 간단히 의견을 나누거든요. 간단히 의견을 나눌 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새로운 답변을 하게 되면 얘가 되게 잘 본 것 같다 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어쨌든 그런 참신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리서치를 한다거나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경찰청 사이트에 있는 보도자료를 참고를 한다든가 경찰 백서를 참고한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보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나름 찾아보셨는데 예를 들면 대전이라면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고 또 그 보도자료를 또 다 같이 똑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가 이거 면접에 답을 찾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이 못 찾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찰 백서, 보도자료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답변을 구상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변에 아는 경찰관들이 있으면 지인인 경찰관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압박 면접도 하나요? 사실 이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면접
면접위원들이 면접 관련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이 그 면접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뭐 압박 면접을 하기 위해서 뭐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한다던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면접관에 부적절한 질문이 있었다면서 뉴스에 보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된 면접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도 굉장히 정제가 되어 있고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하는 편이고, 압박 면접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경찰 같은 이제 공무원 조직은 민원이나 언론 보도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주의를 하기 때문에 압박 면접은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좀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들어올 때 경례를 한다든지 네. 약간 좀 웃긴 제스처를 취한다면 네. 플러스 점수가 됩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무조건 마이너스일 것 같은 게, 일단은 경찰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만 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면접위원들은 그런 외부적인 뭐 퍼포먼스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퍼포먼스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반적인 지원자들이 하듯이 단정하게 입고 오고, 올 때 나갈 때 뭐 인사를 하는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 되고, 오히려 튀기 위해서 퍼포먼스성 쇼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진 않다. 면접위원들은 주로 그 답변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런 걸로 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밈처럼 연세대 면접 갈 때 어깨에 독수리 달고 가면은 플러스 가산점이 있냐 아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네. 넥타이나 벨트에 참수리를 크게 달고 온다라든지. 뭐랄까, 그런 모자 같은 걸 쓰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표식 같은 거, 뭐 넥타이 핀이나 이러면 네. 배지 같은 거를 달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왔을 때 진짜 답변도 너무 잘했다. 정말 이 사람은 조직에 들어오면 충성할 사람이고 국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할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줄 자신이 120%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라면 굳이 면접에서 그렇게 모험을 걸어야 될까 싶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망이 매우 우울하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뭔가 도박을 걸어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지원자들의 점수 차이가 면접에서는 크게 안 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뭔가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도 너무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든가 뭐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든가 그러면 낮은 점수를 줘서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일단 대부분 지원자들이 그런 경우는 없기도 하고, 이 사람은 진짜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높은 점수를 공통적으로 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참수리 배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점수를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생각하는 것만큼 들어와서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20살 때 경찰대학 입학하고 나서 23살부터 15년 동안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이 조직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직장입니다. 순경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히 이거를 뭐 일자리나 공무원이라서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항상 의미 있는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적인 업무도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지만, 그럼 당연히 뭐 진상 민원인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국민의 편에서, 그리고 뭐 시민의 편에서 좀 잘 들어주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주고,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직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경찰이 천직이구나 싶은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분은 다른 일을 하셨으면 훨씬 더 잘 되셨을 분인데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차이점을 느끼는 부분이, 경찰은 들어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제 분위기나 아무래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조금은 상하 수직 구조가 강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오시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제 주변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업무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경찰이 좋은 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다른 부분은 다 만족하는데 경찰에 있을 팀장으로 있으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다니고 이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런 이제 팀워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일하고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면 충분히 재밌는 직장이 아닐까 싶어요.